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초격차 기업이 되느냐, 그리고 그 초격차 기업이 된 성공 사례를, 특히 삼성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어보셨고요. 그리고 드러내기 경영 VM을 도입을 해서 초격차 기업으로 바뀐 J미크론 사례도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본질은 사람이고 사람의 본질은 생각인데 그 생각을 어떻게 긍정으로 매니지먼트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특효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과학적 실험을 한 거와 또 백감사를 써서 딸이 백악관까지 입성하게 된 그 사례를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성악가로서 글로벌 넘버원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연구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연대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독일 하노버 음악 석사과정을 만장일치로 만점으로 졸업하신 분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콩쿠르로 나가서 수상을 하신 분입니다. 바리톤 가수 김기훈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리톤 김기훈입니다. 드러내야 산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현재 독일 하노버 스타츠호프에서 솔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또 작품도 수없이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차이콥스키 콩쿠르 남자 성악 부분에서 우승을 하고 그 외에도 많은 콩쿠르에 출전해서 상을 받으셨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나한테 참 그거는 기쁜 상이 되었다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걸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제가 어떤 한 가지를 막 꼽으라고 하면은 부담감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 사실 질문하기 좋은 내용이잖아요. 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 가장 좋아하는 뭐 음식이 뭐냐 이런 종류예요. 근데 사실 하나를 제가 꼽기를 정말 어려워해요. 항상 그때 각 시간마다의 또 소중한 기억들이 남아 있고 또 특별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꼽으라면 좀 그렇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정말 수많은 콩쿠르도 나가보고 정말 많은 공연을 했지만, 그리고 외국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한국에서도 많이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도밍고 오페라리아 콩쿠르. 두 가지가 약간 결이 다른데요. 하나는 너무 좋아서, 하나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예. 네. 처음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는요, 제가 결선 무대에서 조국의 적이라는 아리아를 불렀는데요. 노래가 끝나고 나니까 정말 무슨 쓰나미가 온 것 같은 환성과 박수 소리를 그때 받았는데, 제가 우리에서 그렇게 공연 많이 할 때도 정말 큰 박수 소리를 많이 받고 했는데도 다시는 이 박수 소리를 내가 받아볼 수 있을까? 라는 듯한 박수 소리를 처음 받아봤거든요, 그때. 그래서 차이콥스키는 그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도밍고 오페라리아 콩쿠르는 제가 준결선 무대에서 그 도밍고가 즐겨 부르던 스페인 아리에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아리아를 불렀거든요, 제가 준결선에서. 근데 반주자가 테너키를 쳐버린 거예요. 네. 시작했는데 저는 그냥 당연히 준비했겠거니 하고 시작했는데 반주자가 땅 치는 순간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테너키인데 해가지고, 근데 준결선 무대에서 그것도 라이브 스트리밍 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자유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대단한. 네, 그래서 그냥 테너키로 테너키로 불렀어요. 네, 테너키로 노래를 불러버린 거예요. 예. 그랬는데 잘 불렀으면 다행인데 마지막에 가니까 제가 힘이 너무 붙여가지고 근데 좋은 소리가 안 나왔죠. 그때 무대가 끝나고 나서 반주가 갑자기 사과하고 도민구가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지고 네,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오페랄리아가 진행되는 역대 콩쿠르 중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 정말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잊지 못할 하나의 사례가 되겠네요. 네, 예. 오늘 이렇게 출연한 김기훈 가수는 아주 멋진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그곳에서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아주 청정 지역이고요. 최근 2월에 그 지역의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홍보대사가 됐으니까 지역도 한번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저희 곡성은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겠지만 영화 곡성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영화 곡성에서는 되게 음침하고 좀 무서운 장면도 많이 나오고 무서운 동네로 좀 묘사가 돼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맑은 공기 그리고 정이 많은 사람들, 친절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그리고 섬진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곳을 따라 도로가 있는데 그곳을 또 드라이브하면 너무 좋거든요. 예. 그리고 태극기 휘날리며 촬영지였던 곡성 기차마을 그리고 연인들이 가서 사진 찍기에 아주 좋은 장미축제 장미축제.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 곡성 영화를 봤는데요. 좀 명쾌하게 뭔가 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의문만 남게 네, 하는 맞습니다. 그런 영화라서 나름대로 또 그것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계기가 있게 마련인데요. 네. 저도 경영 컨설턴트가 된 계기는 어떻게 하면 기업을 단시간에 초격차 기업으로 바꿀까 하는 그 노하우를 빨리 알려주고 싶다 하는 측면에서 경영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우리 김기훈 성악가님은 나름대로 무슨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됐을까? 그 출발은 아마 아주 미약한 데서 시작했지만 그 나중에 이렇게 창대하게 되신 것 같은데요. 더 말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때 입장에서는요 큰 목표 의식이 없었어요. 사실 박사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박사님은 방금 목표 의식이 뚜렷하게 있으셨잖아요. 예. 경영 컨설턴트를 해야겠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딱 시작하셨지만 저는 사실 그런 큰 계획은 없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우연한 기회에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음악을 접하게 된 기회는 정말 많지만서도 사실 클래식이라는 특히 성악이라는 장르를 제대로 배우고 혹은 제가 받아들이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고3이라는 정말 좀 입시생치곤 늦은 나이에 성악을 우연히 하게 됐고요. 그때 하게 된 계기는 제가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도 재능이 발견이 돼서 한 거거든요. 그때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성가대가 매우 규모가 작아요. 그냥 동네 할머니들이랑 아저씨들이랑 모여서 하는 그런 성가대였는데 또 작지만 세미나를 한번 열었었거든요. 근데 그 세미나에 초빙돼서 오신 강사님이 저한테 이제 노래를 시켜보시고는 얘는 좀 다르다 라는 걸 느끼셨나 봐요. 왜냐면 제가 그때 노래를 시켰을 때 찬송가를 부르면은 예수 사랑하심은 그냥 이렇게 처음에 가요 톤으로 불렀더니 너 노래 잘한다고 한 번 더 불러보라고. 그래서 제가 장난을 쳤어요 사실. 예수 사랑하심을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눈이 땡그러지면서 너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거를. 그래가지고 너 이거 배운 적이 있냐고 말이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전혀 배운 적 없다고. 그랬더니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렸죠. 사실 제가 성대모사를 조금 잘하는 편인데 예. 열린음악회 같은 데에서 성악가들이 나오는 거 보고 제가 따라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때 사람들을 웃기는 약간 코미디의 소재로 썼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그래서 근데 저희 집안에서는 음악에 대해서 업을 삼는 거를 계속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제 진로를 계속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하지만 그 교수님이 저희 목사님을 계속 설득해가지고 음악을 하도록 유도했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계속 요청을 하셨어요. 기훈이 시켜라.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단판을 치러 가서 저 아버지가 엄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겁도 없이 찾아가가지고 저 테스트라도 받게 해주십시오. 테스트 받아서 너 노래 좀 한다 소리 들으면은 안 하겠다 그랬어요. 정말 세계적인 재능이 있고 얘는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라는 어떤 극찬을 받지 않으면 저는 접고 다시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후자의 소리를 제가 들었고 그때부터 제가 성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가 이 어릴 때부터 뭔가 하고 싶어 할 때 맨 먼저 부딪히는 장애물이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죠. 되게 특히 또 음악을 하겠다고 하면은 야, 그 길은 어려운 길이라고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는데 첫 번째 난간을 이렇게 돌파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잘 돌파를 했지만은 이렇게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하는 데는 분명히 또 다른 장애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오늘 좀 오픈해 주시죠. 사실 장애물이 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성악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극찬을 받았으니까 부모님이 그 선생님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대학교를 입학했는데 등록금을 낼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대학을 포기할 뻔했던 것. 그리고 군대를 갔다가 군대에서 제가 성대결절이 걸려가지고 성악을 그만둬야 되나 까지 생각을 했던 것. 그리고 제가 슬럼프가 좀 자주 오는 편이에요. 되던 게 갑자기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 장애물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예. 계속 구간마다 계속 있었고 그 힘듦의 정도를 어떻게 척도를 내리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세계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큰 장애물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을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하고 나가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야, 내가 똑똑해서 성장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되게 이러이러한 분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손욱 삼성의 이 사장을 하고 종합기술원 회장님을 하신 이 손욱 회장님께서 제가 이 컨설턴트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우리 김기훈 가수도 그런 분 있죠? 그런 분 한번 이 시간에 네. 드러내서 지금 드러내야 산다니까 한번 드러내야 살 수 있는 예. 겁니까?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도 아니죠. 제가 어느 정도 할 때까지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정말 그 중에서도 큰 도움이 되셨던 분이 저희 연세대학교 다닐 때 제 담임 교수셨던 김관동 선생님이신데요. 예. 네, 정말 제가 성악을 그만두고 싶어 할 때
결절로 인해서 그만두고 싶어 할 때 그분이 정말 저를 백지 상태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끔 만들어주셔서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스승으로서의 의미가 가장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항상 제가 감사를 느끼고 또 어떻게든 영감을 받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아주 그런 훌륭한 분이 계셨네요. 네. 그 결절까지 어떻게 해서 결절이 오게 됐나요? 제가 군악대를 나왔거든요. 예, 군대를 그냥 갔는데 제가 좀 시험 보기 귀찮아가지고 국방부 군악대라든지 좀 좋은 군악대로 갔으면은 좀 대우를 받았을 텐데 제가 성격이 약간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병으로 지원을 했는데 군악대로 차출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재능이 음악적 재능 중에서 할 줄 아는 게 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사물놀이를 옛날에 7년을 했거든요. 사물놀이도 하시네요. 네. 예. 국악을 그렇게 7년을 했고, 그리고 뭐 피아노도 칠 줄 알고, 그리고 또 이제 성악은 당연한 거고요. 또 춤도 조금 출 줄 알고 막 여러 가지를 하니까 저희가 연주회를 한번 하면 제가 한 7가지, 8가지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혹사를 당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대가 빨개지면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그래가지고, 경험이 있었네요. 네. 예.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노래 넌 앞으로 못할 수도 있다. 노래를 그만두는 건 어떠냐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만둘 뻔 했거든요. 그런 참 어려움을 잘 극복하셨군요. 네. 예, 훌륭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그 콩쿠르라든가 그 대회에 출연을 하려면은 미리 준비하는 자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말도 있듯이 그 대회에 나가기 전에 뭔가 나름대로 이 준비하는 거 있을 것 같은데 뭘 준비를 해서 그렇게 나갔다 하면 우승하시느냐? 사실 제가 나가서 우승한 것도 있지만 예. 아까 차이콥스키랑 도밍고 같은 경우는 제가 아쉽게 2등을 했습니다. 1등 했으면 정말 좋았겠죠. 제가 콩쿠르 나갈 때 준비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다 비슷합니다. 일단 곡을 가장 먼저 준비하겠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한테 맞는 옷이 무엇일지. 지피지기면 백전백패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를 알고 저한테 맞는 게 뭔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곡들을 내가 다 소화할 수 있겠는가 또 중요하고, 그리고 그 곡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 곡을 다른 사람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것도 찾아보고, 내가 해석하는 음악은 어떤 것인가 또 비교해보면서 한번 해보고, 그런 여러 곡에 대한 작업들을 많이 거치고요. 그 외에는 딱히 준비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마다 어떤 것을 아주 경지에 이르렀을 때는 자기만의 나름대로 이 비장의 무기가 있잖아요. 네. 바람의 파이트, 재배달은 정권치기로 마지막 마무리를 해서 반드시 이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김기훈 성악가님은 도대체 그런 마지막 마무리 무슨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가 그걸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보통 만화에서는 그런 거 보고 필살기라고 하죠. 필살기. 필살기로 제 입에서 장풍이라도 나가면 좋겠는데 장풍 같은 제가 목소리를 좀 내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 제가 성량이 조금 남들보다 많이 큽니다. 그리고 좀 멀리까지 들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음역도 좀 높이 올라가고. 사실 저희 성악가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리거든요. 예. 소리의 크기가 정말 중요한데 왜냐면 들려야 되잖아요. 예. 그 객석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제 가장 큰 무기는 아무래도 소리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우리 김기훈 성악가님의 그 유튜브를 봤는데 정말 저 온몸을 감싸듯한 이 폭도 넓고 강렬한 그러한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없을 때는 그것을 한번 들으면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악을 지금 여러분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 채널 보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 보실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은 성악에서 발성을 잘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무슨 여러분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가장 추구하는 방향은요, 자연스러움이에요. 자연스러운. 보통 성악을 배우거나 이제 어디 가서 접하실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말하듯이 해라. 말하듯이. 노래를 말하듯이 하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노래는 자연스러워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노래는 자연스럽게 부른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보통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보통 인위적으로 부르게 돼요. 예. 힘을 준다거나 고음을 내기 위해서 뭐 몸을 쥐어짠다거나. 근데 그런 과정들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구하는 발성의 방향은 자연스러움이고요.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거는 과도한 인위적인 발성. 비슷한 질문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예. 이성준님이 질문하셨어요. 악기 목은 어떻게 관리하는가요? 세상에 되니까. 목 관리에 대해서 예. 이것도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어디 토크쇼를 하거나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단골 질문이에요. 단골 질문. 목을 어떻게 관리하지? 예. 근데 사실 저는 목을 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랄만합니다. 네, 예. 정말 허무하시겠지만 저는 유별나게 관리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사실 핑계 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내가 목이 안 좋아서 오늘 공연을 망쳤다. 혹은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뭘 마셔야지 노래를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못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일종의 징크스 같은 거를 제가 만들기 싫어서 항상 약간 극한의 상황에서도 노래해보고 자다 일어나서도 노래해보고 좀 그런 습관을 가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목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좀 저만의 방법인데요.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쁜 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목이 좋아라고 어떤 목에 좋은 거를 먹고 뭐 꿀이라든지 오미자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마시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답을 원할 거예요. 어떤 거를 마시길래 그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는지. 근데 사실 그런 거를 마셔서 노래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거를 안 하는 거예요. 소리를 막 지른다든지 술, 담배를 이렇게 안 한다든지. 그러니까 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웬만하면 안 하는 거지. 막 목이 좋아지려고 몸부림치는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예. 아주 정말 뭐 특별한 거 기대를 여러분들이 했을지도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나쁜 걸 하지 않는다. 정말 사람이 매번 부딪히는 게 내한테 다가오는 건 나쁜 거 하라고 권유가 많은데 그것을 끊는다는 거, 그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 김기훈 가수는 그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발성하는 거 저도 이제 한 8년을 배웠거든요. 네. 제가 한번 노래를 부를 테니까 좀 고칠 점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갑자기요? 예, 갑자기.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예. 내 마음의 강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없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새파란 하늘 저 멀리 구름은 두둥실 떠가고 비바람 멋진 댄소리 지나간 장마도 아파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아, 이거 갑자기 하니까 네. 처음에는 안 나오는데요. 아니, 사실 예. 저는 아까 저기 한재필 예, 한재필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역시 정 박사님 세계적인 성악가분 앞에서도 대단하십니다. 화이팅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뭐 제가 세계적인 성악가는 아니고요. 그 앞에 질문도 먼저 해주세요. 롯데시애터에서 연주 왔을 때 부르신 이 꼴레토의 볼로 띠짠니는 바리톤 곡 중에서도 어려운 곡인데 특히 피아노 반주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력과 고음과 소리의 음색 변화 없이 잘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 수 있는지 좀 아셨거든요. 좀 창피한데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은 또 제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는 주로 이제 연기와 그 노래를 어떻게 두 개 조화를 해서 잘했냐 이렇게 묻었어요. 네. 일단은 그게 몰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오페라라는 극은 연극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해야 되는 음악이라서 네. 그냥 단순히 시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 아리아라는 게 이제 혼자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상황이 무엇인지 이런 거는 또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오는 발성 같은 좋은 발성, 그리고 소리를 멀리 보내는 방법, 그리고 안정적인 호흡, 이런 게 평소 연습에 동반이 되어야 돼요. 이거를 무대에 가서 모든 거를 다 신경 쓰려고 하면은 이미 늦거든요. 무대에서는 이미 그 역할을 하기도 이미 벅차고 바쁜 그렇네. 시간이.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게 몰입하는 게 저는 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정 박사님 좀 코멘트 해주시죠. 맞아요. 코멘트 네. 더 잘할 수 있도록.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만약에 피아노를 한다거나 혹은 제가 박사님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창피해서 한 마디도 못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떨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쫙쫙 뿜어내시는 거 보니까 약간 용기도 대단하시고 정말 그 자신감이 네. 저는 어느 성악가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노래도 정말 아마추어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어떻게 잘하실 수 있는지 성악을 얼마나 하셨죠? 한 8년 배웠습니다. 와, 어쩐지 내공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라고 할 거는요 별거 없어요. 그냥 이 노래를 부르실 때 방금 이게 가곡이잖아요. 네, 가고. 이 시를 한번 한글로 그냥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한글이지만 그냥 노래를 부른다기보다도 그냥 시를 그냥 읊조려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호흡이 안 되거나 발성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끊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매끄럽게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이게 가사가 어떻게 되죠? 처음에 수많은 날 네, 떠나가서도 네.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네.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노래가 수많은 날 수많은 날- 날은 지나갔어도 예. 네.
내 마음의 강물 강물 끝없이 흐른 애까지 와야 예, 되잖아요. 예. 근데 노래를 하면은 수많은 날은 뒤떠나갔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까지 와야 되는데 보통 중간중간에 끊어버려요. 맞아. 왜냐면은 이 노랫말을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발성에 조금 더 치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프로 성악가들한테도 많이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소리를 일단 멋있게 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 노래 흐름이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노래 흐름을 좀 더 생각하셔 보면은 발성도 따라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시를 읊조린다. 내가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더 아마 일치월장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또 노력해서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저기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이 발성도 중요하지만 호흡도 중요하다고 네. 그래서 어떻게 호흡을 하는지라는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 네. 네. 보통 노래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복식 호흡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만 막 풍선처럼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음악 선생님들 많이 하시던 말씀 있죠. 배에 힘줘라. 네, 배에 힘들어. 예. 근데 그렇게만 해서는 정말 자연스러운 노래를 할 수가 없고요. 이제 그런 게 도움을 주는 요소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 호흡도 최대한 자연스러운 게 좋거든요. 어깨가 들리지 않게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이 횡격막이 내려간 상태에서 횡격막이 바로 따라 올라가지 않게끔 유지하고 실처럼 호흡을 뱉는 거예요. 아주 일정하게. 이 연습을 평소에 하시면은 아마 좀 더 안정적인 노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질문 들어온 게요. 예. 한재필님이 질문하셨어요. 오페라 배역 중에 네. 어느 배역을 가장 좋아하시는지요? 라고 했거든요. 저는 토스카에 나오는 스카르피아라는 배역을 되게 좀 매력 있게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꼭 해보고 싶기도 한 역할인데요. 완전 악역이에요. 네. 네, 이게 바리톤의 운명이라 저는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보통 테너나 네. 소프라노 같은 경우는 뭐 비련의 여주인공 그리고 뭐 로맨티스트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고 그런 노래들을 위주로 불러요. 근데 저희 바리톤들은 아버지, 왕, 곱추, 하인, 맞아요. 바람둥이 세상 안 좋은 역할만 다 모아놨어요. 근데 또 이거 나름대로의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스카르피아라는 그 배역이 악역이긴 하지만 되게 카리스마가 있는 배역이. 그래서 노래도 정말 멋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꼭 해보고 싶습니다. 아, 예. 예, 이렇게 이 세계적인 가수로 이제 등극을 하셨는데 사실은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만은 올라간 상태에서 유지하기도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특히 저희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어떤 답 같은 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만히 있으면은 도태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하는 것만 계속 하려고 하면은 현상 유지만 하면 다행인데 거기 떠인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뒤로 밀려나요. 예.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그나마 현상 유지가 되는 거고 거기서 더 나아가야지 조금씩 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다음에 내가 어떤 역할이 들어왔을 때 이걸 할 수 있다. 어떤 작품이 들어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사실 준비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앞에 가서 뽐내고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합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앞에 준비 과정이
정말 잘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준비 과정이 참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누구나 다 자기가 좋아하는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세계적인 가수지만은 나름대로 흥얼거리면서 뭔가 부르고 싶은 곡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곡을 한번 불러주시죠. 아, 네.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노래 부탁 잘 안 들어주거든요. 네, 나름 출연료가 좀 비쌉니다. 네, 근데 제가 노래를 원래 한국 가곡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옛날에는 좀 약간 재미가 없어서였는데 그 한국어만 그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어떤 또 맛이 있어요. 예, 예. 거기에서 나오는 보통 그냥 영어라든지 혹은 독일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슬픔이랑은 또 다른 슬픔, 다른 애절함이 좀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만의 좀 멜로디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라고 제대로 말로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어떤 가슴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얼굴이라는 가곡을 얼굴. 정말 좋아하는데요. 예. 전 지금도 정말 명곡이라고 생각하고 아, 예. 있습니다. 그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가사가 좀 가물가물해가지고요. 네. 중간에 틀릴 수 있는데 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대 꿈을 풀잎에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맴돌다가는 얼굴 우와! 이야, 이 노래를 들으니까 그 속에 제가 꼭 감사한, 안기는 듯한, 포근한 느낌도 들고 아주 에너지도 주고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